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제 다 풀어보셨죠? 예, 문제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여기 이제 그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우리 시험제 나오지 않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걸 많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 더 모의고사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 법이 바뀐 게 네 파트가 있어요. 법이 바뀐 거를 좀 중점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1번서부터 쭉 한번 불러 테니까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정답해서는 업로드를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1번서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1번의 정답은 쉽죠?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어려웠어요. 2번은 몇 번일까요? 1번 아닙니다. 이건 2번이 정답입니다. 요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아직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요건 낮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번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걸렸어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뭐 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감정평가 요번에 4월달 나온 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의고사를 제가 쉽게 낸다면 그냥 쉽게 맞추고 가시는데 오늘 건지고 갈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아직 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이가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이 요약서 할 때 했는데 혹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한계고도는 법률적 범위 정하지 않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먼저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아니까. 4번은 되게 쉽죠. 4번은요, 1번.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다 맞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경쟁에서 떨어져요. 그죠? 4번은 1번이고. 5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은 3번. 3번이고, 7번은 별별 쳐놓으시는데, 이게 감정평가 나왔고,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을 했었거든요. 몇 번이죠? 요거 7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요거 체크하세요. 요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 틀렸을 거라고 좀 보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제가 요약서에서 얘기했거든요. 8번의 정답? 8번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에 2번. 요것도 별표를 쳐보세요. 요것도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대체제를 물어보는데, 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거든요. 요거 꼭 가져가시고요. 맞히신 분도 있네요. 2번이 정답이고. 9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3개 치시면 우리 거미집이 떠요. 먼저 별표 3개 칠게요. 요거는요. 1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맞히셨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우리가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가장 옳은 거 4번이 정답입니다. 요건 잘하셨네. 그 다음에 11번의 정답은요. 요건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의 1번. 그 다음에 12번의 정답. 요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정보병 수반. 오늘 많이 틀리셨어요. 큰일 났어요. 많이 틀린 것도 좋은 게 많이 틀려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할 게 있거든요. 14번의 정답. 13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고 14번의 정답. 요것도 제 요약서에 해놨어요. 요건 14번은 이거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요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시는 원자재가 균등하게 했을 때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가져가시겠네. 15번의 정답은 이건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6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감정평가 좀 나왔고 요약서에 넣어놨거든요. 요거 외부 효과 3번이 정답이 되죠.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3번이 정답이고 17번은 폐지된 초소 공토 기억하시죠? 요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셨고 18번의 정답은 아니요. 간접인데요.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9번에 19번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세법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와 제사세 가세 대상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일 났어요. 많이 들으셔서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래서 솔직히 20번, 21번이 요번 감정평가 문제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20번하고 21번은 지금 풀었던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식적인데 20번의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3번입니다. 20번에 3번. 그 다음에 21번에 이것도 3번입니다. 3번.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요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 아니고 4월달에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지푸라기도 좀 잡으려고 4월달에 나왔던 문제를 갖고 온 게 적중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2번은 저번 시간 제가 20% 80% 낸다 그랬는데 1번이 정답이죠. 22번에 1번. 요것도 별표 3개. 올해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치시고 그 다음에 23번도 별표 3개. 요것도 우리 감정평가 나왔는데 영업경비라는 게 알아야 되죠. 나왔어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24번의 정답 요거 어려워요. 요건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시는데 요거는 굉장히 감정평가 시험자도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볼게요. 25번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게 나왔거든요. 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그래서 획기적이었어요. 되게. 그 다음에 26번을 가시면 26번은 쉽죠. 1번이죠. 이런 것은 다 맞히셔야 됩니다. 27번으로 갈게요. 27번의 정답도 좀 골 때린 게 나왔어요. 이번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분할 거래가 곤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2번이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틀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감정평가 4월 달에 나왔던 걸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벗어나는 게 있긴 해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27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요거. 별표 쳐놓으셨나요?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번의 정답. 요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LTV는 소득이 아니에요. 그죠? 4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금리 상승기죠. 이거 맞기 때문에 이것도 1년 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별표. 그러면 요건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죠.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9번을 가볼게요. 29번은 남원이 기억하시죠? 그럼 요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29번에 5번.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0번의 정답은 요것도 별표 3개. 요것도 요번에 간평에 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요거는 몇 번일까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31번은 니치죠. 그죠? 이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2번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였어요. 요 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33번은 다 맞히셔야 되는데 33번의 정답. 요거는 4번이 정답이에요. 재산관리가 아니라 자산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33번에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번의 좀 정답은 요건 4번이 정답입니다. 지문이 좀 길었지만 자 감정평가 이제 6문제인데 자 35번의 정답은 요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35번에 2번 그 다음에 36번 가볼게요. 36번은 쉽죠. 요거 별표 3개 무조건 떠요. 규칙상이니까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죠. 36번에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시면 요것도 쉬웠어요. 요거는 옳지 않은 게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에요. 적산법은 기초가액에다 기대를 곱하거든요. 그죠? 적산기기필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빼빼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는 이 현금 흐름을 물어봤어요. 요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요거 39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공시지가 기억나시죠? 가격이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저번에 문제 풀었던 거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
공시지가로 갈게요. 별표 3개 이것도. 40번에 가장 옳은 거는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별표 3개 친 데 있었죠. 그게 이제 공인 중에서 안 나왔고 요번에 우리가 감정평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점수를 좀 많이 나오게 하려면 많이 했던 걸 이렇게 냈으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4월 8일 날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점수보다 좀 높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점수가 막 못 나왔다고 막 이렇게 너무 저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여러분한테 감정평가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와서 많이 맞힌 것보다도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아시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 이 감정평가 문제를 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적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서 다 갖고 오셨나요? 요거. 그래서 같이 페이지로 가셔서 여러분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도대체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딱 보니까 1번은 거의 맞히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4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들어갑니다. 이제 정답하고 해설은 업로드 시킨대요. 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이죠. 협의가 맞겠고요. 협의의 부동산이 맞겠고. 자, 선박 항공기 공자재는 중부동산이죠. 그럼 얘는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한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독립하여 등문하는 명건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건물은 종속이에요? 독립정착물이에요? 독립이지 종속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가볼게요. 법경기가 3개 들어갔죠. 그럼 이건 복합부동산이에요? 개념 들어갔으니까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맞죠. 협의와 중부동산 합쳐서 뭐라고 한다? 광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2번 문제에다가 아까 별표 3개 쳤죠? 긴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이지는 이 6페이지를 참조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게 별표를 3개 치시면 우리 감정평가와 공인중개사 문제에서 이번에 4월 8일 날 떴던 게 처음 떴어요. 건부지는 건축물이 부착된 토지예요. 그럼 건물이 없나요? 건물이 있나요?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건축물이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맞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건축물 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아직 부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죠. 이걸 낮이라고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번 10월 28일 날 이게 뜨면 틀리기 전에 가시게 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건부지 맞죠? 근데 요건 아직 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라는 건 부지로 이용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그럼 부착되지 않는 나질인 거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그래서 1번을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그렇고 요것도 요번에 감정평가 시험에 떴는데 잘 읽게 보세요. 몇 개의 필지죠? 하나의 필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가 3번지를 가격 수준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면 주유소와 카센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핵지는 하나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이렇게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법지는 하나의 우리가 그 필지와 핵지를 구분해서 잘 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적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죠? 2번. 3번은 왜 쳤죠? 공법이 아니라 사법상이죠. 공법은 있고 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이는 택지 중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나요? 사법상이 없나요? 사법상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가 바뀌었죠. 자,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에 필지, 법률적, 돈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획하죠. 그러니까 가격 순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은 획지죠. 그래서 요거랑 바뀌었어요. 여기 획지고 얘가 필지거든요. 필지는 그냥요. 필이 들어가니까 법률적이에요.
토지 소유권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요약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페이지 8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요게 골 때리게 요번에 나왔는데 8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토지 용어의 3번에 일단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일단지는 용도상의 불가문의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일단지로 묶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합병한 토지입니까? 일단의 토지입니까? 일단의 토지지 합병한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8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요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용도상 불가문의 2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예요? 일단의 토지예요? 어떤 토지를 합병한 게 아니라 일단으로 묶은 토지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요 문제 난이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대화를 할게요. 1번을 왜 들었죠? 건축물이 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아직 부지가 구착되어 있지 않는 낮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3번은 왜 들었어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필지 획지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약서를 보시면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문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을 어떻게? 일단의 토지로 묶는 게 일단지거든요. 주의하십시오. 이게 나오면 거의 틀려요. 일단지라는 자체는 보통 강사들이 잘 강의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틀렸어도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뭐 문제를 막 했던 걸 계속 돌려봤자 아무 헛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와서 점수는 요게 좀 모의고사가 오늘 본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점 정도 자기를 올려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걸 낸 저는 되게 막 불편해. 막 가는데 막 절 쏟아봐요. 아이씨, 이렇게 내고 난리야.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3번은 제 필수서에 해놨어요. 우리가 어디 있냐면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12페이지에 이번에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인데 토지 특성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12페이지에 가시면 공간적 범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죠? 그러면 한계 고도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적 정한다, 정하지 않고 있다. 않고 있어요. 한계 고도라는 건 몇 메타까지 규정한 게 없거든요.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몇 번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2번이 틀렸다고 보셔야 되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있는 범위 내에 상하에 미치는 거 맞죠? 근데 한계 고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한계 심도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40m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몇 페이지 있어요? 1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것도 한 번도 안 떴다가 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영속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습니다. 여기다 별표. 여기 나왔었는데 자연으로서 토지는 항상 안 변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바뀔 수도 있어요. 인문적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없다, 있다. 있다. 요거 좀 현관 배치를 해보세요. 1년 전에 없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있다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토지의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 옆에 그냥입니까? 토지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했는데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올라가면 그냥입니까? 이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됐죠. 그냥인데요.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민법 문제예요. 토지는 용익물권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만든다? 불안전하게 만들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12페이지 보시고 올해 뜹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자,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인가요? 우리나라 한계 고도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페이지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했던 것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4번은 거저먹기죠. 4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8페이지고요. 자, 여러분들
주택 외에서 몸을 녹이는 게 준주택이죠. 자, 따라서 몸을 녹이다. 아, 그러면 노가 뭐죠? 노인복지, 오가 비슷해. 기가 기숙사, 다가 이 기숙사가 여러분들 그 건축법에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다음 주에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거든요. 다음 주 꼭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 시행이 법이 바뀐 게 4가지가 있어요. 주택연금은 바뀐 거 아시죠?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10월 12일 날 바뀌었어요. 이게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바뀌었거든요.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게 법이 바뀐 건 꼭 뜨거든요. 건축법의 기숙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녹이다죠. 근데 여기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이 300이죠. 그럼 300세대가 나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글씨에 있어요. 공동주택 밑줄. 세대별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요 힌트가 안에 나와 있습니까? 세대별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왔잖아요. 몇 번 정답? 1번. 이건 다 맞히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유명한 거예요. 18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우리가 탄력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더냐 덜이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폭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탄력적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많이 변합니까? 가격 변동이 크죠. 그죠? 탄력은 양의 변동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탄력은 그냥이요. 탄 거예요. 탄 거는 적게 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탄 거. 적게 먹죠. 탄 거는 폭이 작아지겠죠. 안 탄 걸 많이 먹으니까 폭이 커지겠죠. 그럼 요거는 공부했듯이 탄력이 맞습니까? 비탄력적이 맞습니까? 비탄력적 하는 게 맞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공부 아직 안 되시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할게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상대편이 탄력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가격 변동폭이 작죠. 그럼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동폭이 더 크겠죠. 몇 번이 정답이죠? 2번.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 장기에 수급 조절이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단기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요. 취득세가 강화되면은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입이 제한돼 있죠. 시장의 효율성을 또 저해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토지용 규제가 심하면 택지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럼 공급이 안 되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택지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 공급도 비탄력적으로 되겠죠. 이렇게 유의되고, 자, 주택 시장에서 시장 균형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은 감소시키죠. 공급이 증가하는 건 보조선밖에 없죠. 이것도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별표 쳐보세요. 우리가 이 수용급에서는 균형하고 탄력성은 무조건 뜨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이제 6번 문제는 자, 제가 여러분들 하나인 걸 올리고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를 밑에 깔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이게 그냥입니까? 분수로 나왔습니까? 자, 따라서 소수점으로 고쳐라. 소수점으로 고쳐서 같게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다시 약속. 분수가 나오면 뭐로 고치셔야 되죠? 소수점으로 고치고 같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듯이 A 지역의 단기 공급선이 장기로 바뀌었어요. 수요 함수가 하나밖에 없죠. 자, 따라서 하나인 걸 올려라. 하나인 걸 올리고 바뀐 거를 양쪽 한 다음에 같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업로드 해설이 올라가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2분의 1이 몇 점 몇이죠? 0.5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보기시죠? 그러면 요 300하고 요걸 같게 하죠. 그럼 300은 400 마이너스 0.5p잖아요. 그럼 요거 빠지니까 100이죠. 0.5p니까 p가 2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00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00의 반은 100이죠. 400에서 100 빼면 양은 3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점으로 바꾸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소수점 바꾸면 400 마이너스 0.5p죠. 그 다음에 요거를 p 플러스 250을 갖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니까 1.2p가 되죠. 그럼 요거 빼니까 150이 되잖아요. p는 얼마가 되겠어요? 100. 그럼 요걸 대입시키면은 요건 50 빠지니까 350이 되겠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가격은 200에서 100 빠졌죠. 그럼 얼마만큼 감소? 100
100 감소. 그 다음에 양은 300에서 350으로 늘어났죠. 얼마 증가? 50 증가라는 거죠. 약속해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분수로 나오면 뭐로 고쳐라?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요건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문제는요. 제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 요약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넣어드렸거든요. 그죠? 그럼 그대로 넣어드렸는데 틀렸다는 거는 제 요약서를 다시 안 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숫자를 바꾸려다가 22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3번 문제 하나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희한하게 공급의 탄력성이 떴어요. 뭐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은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2페이지 보신 밑에 해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자들은 양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5% 하락했더니 애들이 6% 감소했죠. 그럼 6을 5로 나누면 1.2가 되죠. 그럼 얘도 탄력성이 1과 비교하거든요. 그럼 1.2는 1보다 크죠. 비탄력, 탄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고 최초로 나왔어요. 그럼 올해 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설은 이제 값까지 구했는데 여기 이제 보완제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더니 여기서 연립택 수요가 증가했죠. 자,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요거는 보완제로 보셔야 돼요. 무슨 제로 본다? 보완제. 그래서 요약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계산 문제는 아파트가 5% 하락했더니 2%가 증가했다는 거는 마이너스 0.4죠. 그럼 이건 대체제가 되겠어요? 보완제가 되겠어요? 보완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보완제만 알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을 또 뺏길까봐 그 번호를 좀 바꿨거든요. 그 번호를 바꿨더니 번호가 바꿔서 그런가? 자, 책에는 1번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번호를 바꿔서 7번의 정답 2번으로 해놨잖아요.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에서 걸렸어요. 아, 딱 걸렸어. 여러분들이 오른쪽 23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23페이지에 문제풀이 팁에 대장 주세형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탄 거는 내리고 안 탄 건 올려야 총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정평가 2023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아,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강사들이 대체제만 강의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하고 집에 있는 부동산, 집합, 아파트하고는 어떤 게 더 비싸요? 아파트가 더 비싸죠. 맞습니까? 그럼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그냥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해 갔나요? 자, 우리가 볼펜은 뭐 1,000원짜리인데 이게 10원, 20원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내니까 수요를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고가입니까?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면 그냥요 굉장히 가격의 반응이 세요. 세죠.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요번에 나오면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만 거의 강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버려요. 요건 정답이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나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계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작을수록 클수록 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장 주세용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대장 주세용에서 장기가 있죠.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죠. 여러분들 기간이 길다는 거 나오면 무조건 탄력적이에요. 측정 기간이나 관찰 기간 상관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요에서는 그냥 장단기 나오면 기간이 길면 비탄력이다, 탄력이다. 탄력이죠. 공급에서나 생산 요소 기간과 특정 기간이 다른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1번 지문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걸렸을 거예요. 2번 문제에다. 솔직히 좀 얘기해 보세요. 안 걸렸어요? 걸렸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이건 안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다른 게 맞나 보는 거죠.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죠.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그럼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럼 가격 올리면 딴 데로 도망가 버리죠.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럼 탄 거는 그냥이야 내려야 돼. 내려야지만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맞나요? 근데 얘는 내렸나요? 올렸나요? 반대짓 한 거죠. 그럼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죠. 맞고, 자, 공급은요,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생산 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갈게요. 정답은 몇 번이며, 요거 올해 나온다고 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왜 체크를 하냐면, 만약에 이거를 정답을 안 했으면은 다른 걸 틀리게 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다른 걸 틀리겠다는 건 탄력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고. 자, 9번에 별표 3개 쳐 있죠. 올해 거미집이 떠요. 거미집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P앞에가 탄력성인 거 아시죠?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P앞에가 탄력성이다. 그럼 P앞에 있고 Q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낫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P앞에 숫자만 보면 됩니까? 요거 수요가 1이죠.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커요? 1이 크니까 수렴형이 되겠죠. 쉬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이 탄력성이죠. 요거는 2잖아요. 그럼 요건 발산형이 되겠죠? 요건 정답 몇 번? 1번. 자, 요건 다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이 옳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1번 문제도 좀 펼쳐 보세요. 요게, 일단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4번은 확실히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이제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약서에 이걸 해놨는데, 그거 찾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다 떠놓으세요. 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처음 떴어요, 우리 시험 문제. 4월 달에. 자, 전국이 부동산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은 서울하고 인천도 틀리죠. 그럼 인천도 그냥요,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위로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어요. 이걸 하이 시장이라 그래요. 무슨 시장을 한다? 그러면 상위가 아니라 무슨 시장? 하이 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해서 가격 차별화, 최적 의사결정,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서로 다른 둘 또는 이상의 하이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성이라고 적어보세요. 부동성. 강의 속도는 괜찮나요? 왜냐면 천천히 가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있더라도 천천히. 오늘 좀 색다른 걸 풀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은 인문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고. 그럼 부동성 때문에 개별화시켜요? 국지화시켜요? 국지화시키죠. 국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세요. 매매라는 거는 살매만 있나요? 팔매도 있나요? 우리 비싸죠? 그러면 살 때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파는 것도 잘 안 팔리죠? 그러면 장기가 아니라 장기성이라는 거죠. 매매가. 맞습니까?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화예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현금화와 황금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다시 고쳐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가요. 1번은 왜 틀었죠? 상위가 아니라 하이라는 질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2번은 인문적을 모르고 쳐요. 자연적. 개별화를 국지화. 3번은 매매의 장기성,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제일 맞죠? 자,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를 들려보세요. 우리 옷 입고 있는 게 다 똑같습니까? 개별마다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똑같은 옷 안 입고 있잖아요.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가 다양하다는 거죠. 몇 번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대칭돼 있습니까? 비대칭돼 있습니까?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거래가 그냥입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은밀성이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 파트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적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문제는 좀 어렵지만 좀 그래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론을 좀 알아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번까지 갔죠. 11번은 여가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가과정은 이제 31페이지 참조하시고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을 다 냈어요. 가보기 천천히. 여가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죠. 신규주택에 정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모든 계층이 이득을 볼 수도 있죠. 하위 계층도 이익 받고요.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1번. 자, 여러분들이 이거요. 하향 영화는 그냥입니까? 비용이 더 큽니까? 가치 상승이 커요? 비용이 커요? 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하향 영화는 고소득층 주거의 주택이 개량 통한 가치 상승분이 비용이 크다 그랬죠. 그럼 상승분이 작을 거잖아요. 반대로. 그럼 상승분이 개량 비용보다 큰이 아니라 작은으로 고치시는 게 좋죠. 여기서 걸렸습니다. 걸렸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가주택은 공원도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저가주택이 부가 아니라 정이 발생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자, 저가주택이 불량주택이 된 건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효율적인 배분이 됐죠. 유명한 거죠. 시장 실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가 분리된다는 거는 도시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지리적 인접한 그린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라는 거죠. 다시 해드릴게요. 자, 2번은 큰을 뭐로 고쳐요? 작은. 3번은 불을 정. 4번은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5번은 발생한다. 이렇게 고쳐주면 좋죠.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솔직히 이게 이제 개인마다 이제 틀릴 텐데 이것도 별표를 3개 치시는데 올해 이제 할당률 쪽과 효율 쪽 시장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페이지는 28페이지 꼭 넘기시고 자 부동산 시장이 할당이 배분이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할당률 쪽 시장은 초과인을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초과인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할당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초과인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제가 해놨냐면 페이지 2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9페이지로 가시면은 야매도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 밑에 팁에 보시면은 맨 밑에 4번에 정보비용 수반과 초과인과 투기라는 게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정보비용 수반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 때문입니까? 불안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상관없죠.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거는 불안전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초과인과 투기는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이라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아서 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야매가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그냥입니까? 불안전에 비읍 들어갑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가니까 불안전은 맞죠? 맞고요. 근데 초과임과 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안전과 할당이 바뀌신 거죠. 이거 이해하셨죠?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죠, 여러분들?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2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2번만 정답이 됐죠?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세요. 미주쳐 보세요. 어느 시장이나 정상인은 얻을 수 없습니까?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정상인을 얻을 수 없다는 집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도 무슨 이유는 다 얻습니까? 그럼 정상인을 얻을 수 없다는 거는 앞에 지문을 볼 필요가 없던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초안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시장도 무슨 이유는 다 얻어요. 정상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강성은
일반 투자자한테 공개된 게 과거 현재고 공표되지 않은 게 미래죠. 모두 반영됐잖아요.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를 미래의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 정상인. 총알은 얻을 수 없다고 하셨어야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긴 해요. 그렇지만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제가 뭘 그 타겟으로 냈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어디로 가시냐면 3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5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이제 그 35페이지 가시면은 35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왜 피똥 싼다 기억하십니까? 그럼 어떤 이론이 제일 먼저 나왔죠? 동신문 이론이 먼저 나왔죠. 그런가요? 그러면 동심원이 먼저 나왔고 동심원 이론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선형이 나왔고 이걸 다음에 다액심이 보완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동심원에다가 교통을 추가한 거는 선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보세요. 자, 해리수 울만 다액심에 교통을 추가해서 이렇게 거꾸로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동심원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뭐로 고친다? 동심원.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동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선형이 먼저라는 거예요? 동심원이 먼저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다액심에서 이걸 추가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으로 고치셨습니까? 여기에 뭐를 적용시켰어요? 교통축을 적용시켜서 선형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따라서 똥 싼다. 그럼 결국은 어떤 이론이 먼저요? 동심원, 선형, 다액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었죠. 다른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중전저고통 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 놔보세요. 중전저고통, 개론이 버거워요. 그러면은, 자, 이 동심원에 따르면 중심업무진구와 저소득 사이에 점이라는 게 있겠죠. 맞는 질문일까요? 맞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는 부채 나오면 부채 들고 호이시죠. 그럼 이게 선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도시 성장이 교통축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는 거죠. 맞고요. 자, 결론은 3번이 들었죠. 자, 4번은 답세 헤이그 수지랑 마찰이 있구나. 그러면 얘는 마찰이잖아요. 그죠? 수송비와 수지가 이제 수송비와 지대인데 교통비와 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찰 비용 요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알론소는 항상 최대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지대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심에서 외곽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이에요, 가장 높은 지대예요.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게 2차 지대 곡선이죠. 그래서 요거는 알론소가 도심에서 외곽을 남을 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의 지대 곳을 연결한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몇 번을 틀리게 냈어요? 3번을 틀리게 되게 된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14번은 요거 넘겨보세요. 어디에다가 제가 해놨냐면 좀 안 보였었을 텐데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교재 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페이지로 가시면은 요약서 가셨습니까? 조심스럽게 이게 감정평가 문제인데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3페이지에 문제풀이 팁에 이번에 레시라는 학자가 있어요. 레시는 시호 들어가니까 최소 비용이에요, 최대 수요예요. 그럼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하자는 거죠. 그럼 이윤 극대화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밑줄쳐서 대상 지역 내에 원자재가 불균등입니까? 균등입니까? 그러니까 원자재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는 어떤 원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원료를 갖고 생각한 거는 배보였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러면 원자재가 불균을 가정하겠어요? 균등을 가정하겠어요? 균등을 가정하겠죠.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균등. 그래서 요것도 제가 요약서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안 보신 거죠. 그죠? 그러면은 레시는 시호 들어가니까 비용입니까? 수요입니까? 최대 수요예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내 원자재가 불균등이다, 균등이다.
균등. 원자재는 거의 균등하게 돼 있고 원자재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원료 지향과.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하에서 수요 최대인 지점이고 자, 배번은 운송비 나오면 제가 투입해죠. 배번은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히 공장이 제가 4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 또 원료 시수라는 게 등장되죠. 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배번은 비입 들어가니까 최소 비용 이론이 맞죠. 노동비, 운송비, 직접비용에서 가장 강조한 거는 어떻습니까? 결정에 못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거는 검토했다. 수송비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등비용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옳은 지문으로 자 볼게요. 배버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 입지를 바꿀 때마다가 수송비가 안 늘어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겠어요. 늘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마다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게 등비용선이라고 그래요. 답변이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나오면 허프죠. 제가 히읗 나오면 허프치기라 그랬잖아요. 수거면에 살짝. 그래서 수거면. 그래서 허프는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로서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이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다시 갈게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평가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적중이 안 돼요. 그래서 불균등이다, 균등이다, 균등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9443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죠? 분기점 이제 컨버스인데요. 자, 큰 버스 나오면 컨버스인데, 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40페이지의 문제풀이 팁에 가시면은 큰 버스의 번호가 있죠. 몇 번이죠? 9443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4로 나누고, 9배가 크면요.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3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9배인지 4배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몇 배죠? 9배가 됐나요? 그럼 우리가 쉽게 A가 9배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요. 그냥입니까? 구사가 작은 쪽을 나눕니까? 작은 쪽을 나눠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럼 전체 키로수가 몇 킬로죠? 32죠. 그러면 32를 4로 나누면 8이 되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그냥입니까? A 루토의 거리입니까? 그럼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럼 32에서 8을 빼야 되죠. 그래서 24km가 된다는 원리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 강의를 좀 처음 들으신 분은 자 여기를 1로 봐요. 얼마로 본다? 1로 보고 여기를 루트 9로 보거든요. 루트 9가 3이죠. 그러면 1km 1대 3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8이니까 3, 8이 24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찍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더 멉니까? 그러면 32를 우리가 32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찍더라도 16km 넘어서 좀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요. 요거 9443 이해 가시겠죠? 9배가 크면 4, 4배가 크면 3. 근데 중요한 건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을 나누는 겁니다. 파이팅. 그러면 요거는 구사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얼마로? 4. 전체가 몇 킬로죠? 32. 그럼 여기가 몇 킬로예요? 8. 그럼 32에서 8 까면 24가 되는 거죠.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갈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요거.